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픽 한국어 시험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하는 사전 설문조사, 즉 우리가 보통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전 설문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여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학시험과 달리 지각할 경우에 시험장에 입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응시자의 관심 주제를 묻는 사전 설문이 진행되며 헤드폰과 마이크 등의 시설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전 설문에서 관심 있다고 답한 주제가 시험에 출제되므로 사전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오픽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잘 말해야 하는 시험이지 말하기 힘든 것을 골라놓고 애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취미는 주식 투자라고 해도 음악 감상이나 요리하기 혹은 독서를 선택해야 질문에 대답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설문조사에서 모든 질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15문제 기준으로 보통 7, 8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 시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 시험을 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사전 설문조사, 즉 서베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전 설문조사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전 설문조사는 제일 먼저 직업, 관심 분야, 여가 활동, 취미 등 본인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응시자가 친숙한 주제의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여 시험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발화량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사전 설문조사의 항목입니다. 자, 보통 1번에서 3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뭐 학생이냐, 회사원이냐. 그래서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번은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사업 혹은 회사, 가사, 집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 교육자 혹은 일 경험 없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닌다 하면 사업 회사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학생이다 하면 일 경험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 해서 현재 직업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데요. 이거는 네, 아니요. 여러분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귀하의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는 문제도요. 첫 직장이다, 첫 직장 2개월 미만, 첫 직장 2개월 이상, 첫 직장 아니다, 경험이 많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관리자의 입장인가 아니냐, 이것도 네, 아니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질문은요, 현재 학생이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네, 학생이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네 하고 학생을 택했을 경우에는 다시 2-1, 2-2 이렇게 더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뭐 학위과정 수업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거나 혹은 대학원생이면 여기에 해당하고, 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 학습, 그 다음에 어학 수업, 또 학교에 다닌 지 5년 이상 지났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예전에 들었던 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체크하고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독신자로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혹은 친구나 룸메이트와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학교 기숙사 혹은 군대에 있다면 군대 막사.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에서 7번까지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먼저 4번에서는 여가활동, 5번은 취미나 관심사, 6번은 운동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먼저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비하는 여가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2개 이상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개 이상, 뭐 5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번에서 7번 사이에 12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2개만 선택하고 5번에서 1개, 6번에서 1개, 7번에서 1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5개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자신있게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가활동에는요, 뭐 영화 보기, 클럽 가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박물관 가기, 공원 가기, TV 시청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자녀의 학교 숙제 돕기, 주거 개선 이러한 것들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저라면 보통 영화 보기, 공연 보기, 공원 가기 정도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곳들, 클럽, 스포츠 관람, 게임 이러한 것들은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선택한다면 그 스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스포츠에 관련된 단어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대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 공연, 공원 혹은 해변 가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음은 5번인데요. 5번은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1개 이상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뭐 2개, 3개 혹은 4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요,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그룹으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하기부터 해서 춤추기, 애완동물 기르기, 독서, 혼자 노래하기까지 나오네요.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음악 감상 그리고 독서 정도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춤추는 걸 좋아한다면 뭐 춤추기, 혼자 노래하기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도 물론 괜찮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림과 관련된 단어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과 관련된 예를 들어 뭐 수채화, 유화, 붓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정도는 꼭 알아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도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어들도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은요.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그래서 한 개 이상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거의 모든 종목의 운동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농구, 야구, 축구, 미식축구부터 해서 중간에 뭐 수영도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수상스키, 승마, 조깅, 걷기, 또 낚시, 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요, 보통 조깅, 걷기, 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이러한 것들 선택해요. 꼭 그걸 선택하라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베트남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한다, 축구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축구의 그 포지션, 아니면 축구에서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으셔야 되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운동과 관련된 거에서는요,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자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축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고, 내가 뭐 골을 어떻게 넣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 선택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은 조깅, 걷기, 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7번은요.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해서 한 개 이상 선택하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또 해외 출장의 경험도 있고 해외 여행의 경험도 있다면 여기 있는 5가지 다 선택을 하셔도 돼요. 국내 출장, 국내 여행, 해외 출장,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다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학생이라서 나는 아직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 하면 국내 여행이나 집에서 보내는 휴가 정도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물론 해외여행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다녀왔던 해외, 그리고 그곳에 대한 설명,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4번에서 7번까지 12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미리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운동,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나면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십니까? 한 개 이상 선택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게 보통 예전에는 없다가 오픽 한국어에 생긴 질문인데요. 아마 뭐 돌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혹은 너무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제를 선택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글로벌 직장, 문화와 공동체, 의사소통 수단,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요즘 사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돌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권 문제, 글로벌 직장, 솔직히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의사소통 수단?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 선택하라고 하는데,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 주제 중에 2가지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미리 꼭 준비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이렇게 서베이가 끝나고 나면은요, 시험 문제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픽은 문제 난이도를 응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L이 목표라면 난이도를 1에서 2, 아주 낮은 거. 그 다음 IM 정도가 목표라면 3에서 4. 그 다음에 IH, AL이 목표라면 5, 6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난이도 1단계, 2단계 선택 시에는요, 12문제가 출제되고요. 유형은 아주 쉬운 문제들, 짧은 대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해요. 난이도 3단계, 4단계를 선택하면은요, 15문제가 출제돼요. 그리고 유형은 조금 어려운 주제와 돌발 문제가 섞여서 나옵니다. 난이도 5단계, 6단계를 선택하시면은요, 15문제가 출제되고 유형은 좀 어려운 주제, 그 다음에 답변에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특이사항들이 많은 문제, 즉 복합 문제라고 하죠. 콤보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긴 문제 자체가 아주 길어서 다 듣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등이 2-3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IM 레벨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요, 답변을 잘하기 위해 난이도를 너무 낮은 1, 2단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최소한 3단계 혹은 4단계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굳이 6단계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6단계를 선택하게 되면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다음은 헤드폰 마이크 점검 및 샘플 테스트인데요. 앞에서 그 사전 설문조사 서베이라고 하죠. 그것과 난이도 선택 등을 마치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헤드폰과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다음에 샘플 테스트를 듣고 그 샘플 테스트에 대답해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을 볼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공시험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하게 되면은요, 컴퓨터 화면에 지원이라고 하는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자기소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픽 시험은 지원씨를 여러분의 친구라 생각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픽의 문제는 사전 설문에서 답한 내용과 돌발 주제가 섞여서 출제됩니다. 이를 유형별, 주제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분류는요, 먼저 육하원칙에 대해서 묻는 문제, 즉 현재, 과거,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또 하나는 사물, 장소,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재밌었던, 잊을 수 없는, 혹은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롤플레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분류인데요. 주제별 분류는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 설문에서 답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은행, 병원, 호텔, 혹은 유명인사, 가수나 배우가 될 수도 있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 대중교통, 지리, 약속, 여가 시간, 음식점, 전화통화, 기술, 가구, 축제, 패션, 명절, 날씨, 도서관, 재활용, 인터넷 서핑, 건강, 주거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꼭 필요한 단어들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돌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제별로 분류된 질문을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상으로 오픽 시험 사전 설문조사와 난이도 선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응시자가 자신있게 할 수 있고 또 친숙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발 문제에 대비해서 주제별 분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두 가지라도 꼭 공부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